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방송국 부요요 아나운서 노지수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소속이자 후마니타스, 국화와칼, 만들어진 일본의 전통을 강의하고 계신 김석희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소속이신데요. 국제지역연구원에 대해 잘 모르는 학우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제지역연구원은 간단히 말하면 지역학이에요. 근데 지역과 지역이 국제적으로 만난다는 뜻이니까요. 이를테면은 한국의 강원도 지역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교류한다든가 이런 관념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과 지역이 교류하는 국제학 그런 걸 추구합니다. 교수님께서 현재 전공하고 계신 연구 분야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일단 국제지역연구원에서 일본 영역,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원래 전공 일본 문학이고요. 지금은 일본 문학보다는 역사, 사회, 사상을 아우르는 지역 연구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양과 서양의 만남 요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요. 지금 딱히 뭘 전공하고 있냐고 물어봐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좀 넓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도 궁금해요. 왜 일본이었나요? 사실은 딱히 일본이어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원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게 형편이 좀 좋아야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원고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문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학을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남들이 많이 안 하는 영어 아닌 다른 거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제가 제2외국어를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아주 가벼운 이유로 시작했어요. 그럴싸한 이유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사량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빛속으로라는 책을 번역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김사량 작가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제가 몇 안 되는 김사량 연구자이기는 합니다. 석박사를 다 김사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김사량은 일제시대죠. 식민지기에 일본어로 소설을 썼어요. 도쿄에서 활동을 했고요. 당시에 아쿠다가상 후보에까지 노미네이트 되었던 굉장히 당대에 역량 있는 작가였어요. 그렇지만 해방 직전에 연안지구 쪽으로 탈출을 해서 그쪽에서 독립운동에 좀 참여를 했다가 해방 후에 다시 이제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한때는 굉장히 친일 문학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또 한때는 월북했다. 사실은 자기 고향이 평양인데 이제 평양 사람이어서 평양에 간 건데 월북 작가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작가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금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좀 알려지기 시작했죠. 일본어로 소설을 쓰면서도 일본어로 비판했어요. 도쿄 중심에서. 그러니까 적의 심장에서 적을 비판했다고 할까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작가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작가이신 것 같아요. 국제지역연구원 유튜브에서 명명하는 존재의 역학을 강의하신 것을 보았어요. 명명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어떻게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명명이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김사량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식민지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김사량의 경우에도 김사량인데 그 책의 퍼지 정보에 보면 긴시료라고 써 있어요. 한자는 그대로 쓰고 읽는 방식을 일본어로 읽는 거죠. 김사량의 책에도 보면 그 빛속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미남이라는 조선 사람이 등장하는데 미남이가 아니고 사실은 남씨죠. 남씨인데 똑같은 한자를 가지고 미남이라고 읽어요. 미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 미남이로 불리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남들이 미남이라고 부를 때 나는 사실 남이에요 라고 말해야 사실은 옳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거든요.
사실 이름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왜 그렇게 불리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예, 그런 상황이 식민지 상황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죠. 이름을 짓는다는 거, 어떤 사람을 어떻게 규정한다는 거, 이런 거 관련이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어렸을 때 불우이웃 돕기 성금 같은 것도 학교에서 모으고 이랬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 친구를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게 전달을 할 때 그 친구가 굉장히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돈을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아이에게 불우한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건네준 돈, 그래서 불우한 이웃이라는 그 이름이 그 아이를 정말 불우한 이웃으로 만들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 규정한다는 것, 이런 게 얼마나 굉장히 섬세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 인터뷰에서 지금이 젊음의 대가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교수님을 섭외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로 한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는 아마 어딘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20대, 30대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을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언제가 좋아, 지금이 좋냐, 뭐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사실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느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든 게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때그때 현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 30대 굉장히 이제 저 나름의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어서 오늘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그냥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릴 적에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거를 하고 싶으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지금도 그림을 그리시나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림을 좀 그리다가 아예 안 그렸었어요. 전혀 안 그리다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제가 이제 계란판 같은 데다가 좀 계란판 버리기가 아까워서 계란판 같은 데다가 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막 재밌다, 잘한다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막 이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 그림이 좀 커지고 지금은 뭐 50호 100호짜리 그림도 그리거든요. 그래서 전시도 하게 되고 초대받아서 초대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 2, 3년째 제가 그림을 좀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교수님이 살아오신 N년 중 자신이 가장 빛났다고 생각한 때는 언제인가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돌아가고 싶은 시간은 뭐 딱히 없지만 제가 가장 빛나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겠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 한참 저희 학교에 짬뽕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일종의 주먹야구인데 이렇게 공을 던져서 주먹으로 치고 막 뛰어가고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여자애들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재미있어 보여서 남자애들한테 그걸 배웠어요. 제가 남자애들하고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그걸 하는 여자애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반장이 됐을 때 저희 반 애들 9명을 모으고 다른 반 반장한테 가서 니네 반도 9명 모아 이래가지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반대한 게임을 방과 후에. 근데 하다 보니까 매번 다른 반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그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운동장은 남자애들 차지였었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남자애들이 오히려 구경하고 여자애들은 게임하고 남자애들이 막 물 떠다주고 이런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어쩌면 운동장 해방일지 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가장 제가 빛났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교수님께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차라리 가장 잘못한 선택은 뭐였냐고 물어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저는 특별히 잘한 선택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제가 매 순간 한 선택이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자신에게 제가 한 선택을 저는 대체로 후회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게 좋은 선택이었든 나쁜 선택이었든 내가 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선택한 상황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데 더 중점을 두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책 주거나 이럴 때 사인할 때 꼭 쓰는 말이 있어요. 빛나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 생과 치료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의 주제곡 이츠모 난데도 그러니까 언제나 몇 번이라도 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의 한 구절이에요. 가가야쿠 무노와 이츠모 와타시노 나카니 미츠케라레타까라 라는 일본어인데 한국어로 하면 빛나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세상에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다 남의 것이죠. 진짜 빛나는 거는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그걸 발견해야 정말 빛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즐거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안에서 가장 빛나는 게 뭔지 그걸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석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학우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면서 인생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